안녕하십니까, 희망경대입니다. 앞전에 올린 촬영분은 제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다시 재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병화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남성상, 여성상. 사람들은 그 각자 타고 태어난 그 날에 의해서 일간이 정해져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래서 앞전에 갑과 을을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시간 병화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병화일주가 바라보는 이성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라는 이성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병화일주는 6가지로 되어 있죠.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병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입니다. 하늘의 태양. 하늘의 태양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폭발적인 게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대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을 사실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화일주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도 굉장히 지배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배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좀 급합니다. 좀 터져나가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강렬해요. 물론 겨울에도 태양이 있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뭐 열정적이겠죠. 병화로 태어난 열정적입니다. 병화로 태어난 사람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뒤끝이 없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병화일주는 굉장히 확 타오르고 난 뒤 바로 또 뭐 아침이 됐다가 바로 저녁이 되니까 뭐 그런 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배자의 형상이다 보니 뒤끝이 없습니다. 아니 왜들 그래? 뭐 나는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뭐 그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고 이미 다 잊어먹는데 너희들은 뭐 그런 거 갖고서 자꾸만 이렇게 찝찝하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병합니다. 왜? 나는 다 잊어먹었거든. 뭐 그런 거 나는 미련 없어. 나 뒤끝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일은 다 지가 저질러 놓고 나는 모른다. 나는 뒤끝 없다. 정치인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사자는 뭐 지난 일을 뭐 까마잡기 잊어버리고 뭐 쿨하니까 좋다라고 뭐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당한 사람 입장에는 그거 쉽게 잊혀지는 않은 거거든요. 특히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경금은 한번 가슴에 맺히면 그거 잊기 힘듭니다. 오래 가요. 그런데 병화는 또 금방 잊어먹어.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내지 말고 살자. 병화일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항상 차분하게, 그리고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상대편도 진짜 상대편을 배려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쵸? 뭐 내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병자죠? 병자는 뭐예요? 쥐입니다. 붉은 쥐. 그죠? 붉은 쥐. 병인은 태양 아래 호랑이. 그죠? 보통 이제 성난 호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병인은 굉장히 좀 다혈질해요. 성향이 좀 참지를 못하는 게 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병진도 마찬가지예요. 병진도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하면은 뭐 좀 성경 말씀에 악마라고는 붉은 용, 뭐 좋습니다. 병호, 적토마죠. 잘 달리는 말입니다. 잘 달리는 말. 병신 태양 아래 원숭이입니다. 근데 태양 아래 원숭이는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뜨거운 태양 아래 원숭이가 뭐 이렇게 태양빛을 받고 있으니 좀 지친다는 표현이 있겠죠. 병술은 쌈띠입니다.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열정이도 좋고 한번 목표한 게 정해지면 물고 놓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 동물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쩌면 저는 병술 같아요. 병술은 바로 나와. 일단은
일단은 저지르고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병화일주의 남자일 때, 병화일주의 남자일 때 여성의 모습은 경금과 신금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병화일주의 남자가 여자는 꼭 경금과 신금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병화일주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은 이런 여성의 모습에 끌린다라는 겁니다. 병화일주가 어떤 때는 뭐 임수랑도 결혼을 하고, 뭐 개수일주, 뭐 간목일주랑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경금의 모습, 신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대운에서 병화일주는 경금 아니면 또 소운 1년운에서 경금이 들어올 때 꼭 이상하게 여자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의 모습을 여자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병화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은.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신금이 병화가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경금은 어떤 모습이죠? 경금은 애인이 되고 신금은 와이프가 될 겁니다. 음과 양의 어떤 이치에 의해서, 여기는 편재, 정제,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경금은 병화한테는 애인이 되고 신금은 병화한테 와이프, 집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인의 모습은 사실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는 못해요.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 못하고 바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위산이에요. 병화가 바위산에 태양을 이렇게 딱 비춰주면 하얗게 빛나는 거죠. 금강산도 야간보다도 달빛에 비치는 것보다 어쩌면은 태양이 비치는 금강산이 반짝반짝 환하게 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웅장하고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사실 화통에서 지금 이게 뭐지 좀 부드럽다고 할까 좀 그런 모습은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좀 거칠죠. 그래서 경금의 여자를 만나기가 어쩌면 쉬운 겁니다. 왜? 거치니까. 거칠다는 게 뭐냐면은 친구 같은 여자죠. 여사친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사람입니다. 여자. 그래서 만나서 재밌게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화는 경금의 여자와 왜? 가식적이지 않거든. 경금은 그냥 툭툭 뭐 서로 부딪히면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나 너랑 결혼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뭘로 변했어요? 신금으로 변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금은 병화를 만나면서 나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병화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와이프는 신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경금이어야 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와이프는 신금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합이 되는 건 아시죠? 태양이 비추면서 신금은 보석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배자로서의 어떤 그 욕망이 굉장히 충실해지는 거죠. 너는 나를 통해서 빛이 나.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일종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태양이니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신금은 어때요? 병화랑 묶이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뻐. 난 이뻐서 태양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받는 거는 참 좋다. 참 좋은데 조금 답답한 느낌. 나를 갖다 쥐고 흔들고 딱 가다 놓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묶여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강의 중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송골매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동화죠. 동화의 주제로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큰 조각을 만났는데 입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조각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다니다가 조각을 또 만났는데 이 조각은 너무 작아. 그죠? 이 조각은 너무 작아.
그래서 또 아니다 해서 또 한참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저 한쪽에 서 있는 그 세모, 그 한 조각을 만난 겁니다. 그 피자의 한 조각 같은 거죠.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니까. 그래서 그 조각을 이렇게 딱 맞춰보니, 아, 내가 잃어버린 조각을 이제 만난 거야.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입이 탁 막혀버린 거죠. 합의돼서 진짜 찰떡궁합인데 내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딱 맞는 겁니다. 너무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음과 양에서 합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유롭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합이 딱 맞아 버리면은 서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묶인다라는 경험인데, 물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실질적인 거다 보면은 서로 너무 의지하다 보면은 무능력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인간은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병신합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 특히 여성분들이 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이 어디 갔나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완벽한 한 쌍, 그리고 완벽한 인생, 그런 거는 없지 않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이죠. 현실입니다. 여자는 원숭이가 되고, 결혼 전 애인일 때 원숭이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닭으로 변합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자, 병자. 남자는 이제 6가지로, 남자, 여자, 보통 병화는 6가지입니다. 병자로 태어나신 남성분에게서 애인일 때는, 여자는 뭐였어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같이, 이때는, 병자는 좀 음란합니다. 음양착이라고,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는데, 쥐죠. 쥐가 태양 아래, 그러니까 햇빛 아래 놓인 지, 쉽게 말해서 쥐구멍에 벼치든 쥐입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도전적인 정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쥐는 또 자궁이고 또 남자의 또 어떤 성기를 또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정이 강합니다. 욕정이 강해요. 욕정이 강해서 원숭이를 만나면서 원숭이와의 사랑에 빠지는 거죠. 바로 왜? 원숭이가 나를 이뻐해 주니까. 경금, 그죠? 경신이겠죠. 어쩌면 경신입니다. 나를 이뻐해 주는 원숭이를 만났다. 어찌면서 왠지 모르게 병화는 그 경금과 원숭이와 만나면서 좀 재밌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뭘로 변했어요? 닭으로 변했더라라는 겁니다. 닭은 내 일종입니다. 새는, 그래서 이 닭은 쥐를 낚아채는 형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 아예 이게 이 얌전했던 여자 같은데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네. 의외로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여자는 본인 생각에도 자기는 여자를 갖다 지켜주는 존재 하다 보니 모든 것을 물량 공세를 다 해주는 거죠. 모든 물량 공세를 다 해주는데 여기에 점점 갈수록 내 체력이 떨어지는 형태도 있다. 와이프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는 맨날 집에만 있네. 정에 말하면 뭐 그런 영상도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병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여기는 뭐 굉장히 이제 활달하고 호랑이니까요. 일단 셉니다. 굉장히 강하고 생명력이 사실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원숭이와 호랑이입니다. 원숭이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어때요? 호랑이를 보면은 잡아야죠. 호랑이를 잡으면은 돈이 되니까 호랑이 껍질을 벗긴다라는 개념입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병인은 일단 매력적입니다. 여자가 봤을 때 일단은 경금이죠. 애인 여자 봤을 때는 사냥꾼이 원숭이 호랑이를 봤을 때는 어때요?
저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남자 같거든요. 남자 같으니까 나는 이런 그 경금과 신금, 그러니까 병화의 여자가 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약간 좀 거칠은 맛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도전적인 겁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자가, 원숭이가 호랑이를 잡은 겁니다. 본인은 잡혔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결국에는 동물원의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때요? 여자는 새로 변했다. 새로 변했다. 이 새는 병화의 여자에서 와이프는 새가 되는데 새는 좀 자꾸 좀 날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요거를 잡아먹고 또 날아가려고 그러나? 왜냐면 자유로운 영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다 병화 입장에서는 그냥 자꾸 가려고 하니까 여자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일 때 여자는 처음에는 서로 같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다가 결혼하고 나니 날아가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병진이죠. 병진은 뭡니까? 태양 아래 잉어입니다. 태양 아래 잉어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굉장히 메마른 형상이죠. 왜 태양 아래 이제 장렬한 태양 아래 물고기니까 어쩌면은 물이 쉽게 바닥을 볼 수도 있다. 좀 퍽퍽하다 삶이. 삶이 퍽퍽하니까 어때요? 원숭이를 만나면은 원숭이가 나에게 수족관에 가다 주고 먹이를 주는 거죠. 이거는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빨간 잉어입니다. 어디죠? 연못에 관상어죠. 연못에 붉은 잉어니까 이뻐요. 남자도 굉장히 강렬하고 이쁩니다. 유혹 덩어리죠. 누군가 봤으면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호랑이도 잡고 싶고 용도 잡고 싶고 그죠? 말도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셋은 어때요? 이 세 마리, 이 세 명의 세 명의 남자는 여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명의 세 명의 남자에게 끌려 들어오는 여자는 강렬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쁜 여자도 남자가 쟁취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생긴 남자도 여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자가 여자를 뭐 꼬신다,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여성분이 남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몸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 애초에 자손 번식에 어떤 강인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의 씨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다 보면 비리비리한 사람한테는 사실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특히 경금 같은 경우에 여자는, 그죠? 그러다 보니 병진, 병호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땡김이 있을 때 이 남성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네들이 유혹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호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백마탄 왕자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붉은 말, 적토마니까. 적토마도 여자도 말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편의 여자는 이 말을 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아무나 타나요? 거칠은 경금일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진은 새가 되니까요, 새가. 진유합이니까 착 붙었어요, 사실 여기는. 착 붙었는데, 이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지, 물고기가 새를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뭐, 대중에는 물고기가 새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 그렇죠? 병호일 때 말이 새를 타는 게 아니라 새가 말을 탄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숭이도 말을 타고
새도 말을 탑니다. 대신에 이건 재물이 되잖아요. 재물이니까 새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놈의 말을 안 듣겠죠. 여기는 고집쟁이들입니다. 고집쟁이. 병신은 뭐죠? 태양 아래 원숭이. 좀 지쳐 보인다 그랬죠? 그 뜨거운 때였다 아래. 그래서 원숭이를 만나는 겁니다. 이 원숭이를 만나니 둘이 같이 재밌게는 논다. 왜? 화나니까. 화나서 둘이서 재밌게 논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 새로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새로 변하면은 여기는 또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죠. 원숭이니까 이 새를 새장 안에 가다 놓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태양 아래 원숭이는 이 사람 자체는 뭐예요? 재물을 깔고 앉아요. 여자를 이렇게 딱 밑에 놓고 보는 사주입니다. 뭐예요? 약간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이 사람은 한 여자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바람둥이 멀쩡히 말하면 자, 그다음에 병술입니다. 붉은 개로 태어난 남자 이건 투견입니다. 투견이죠. 썸개. 무표한 게 있으면은 절대 놓지 않는다. 거칠어요. 자, 그러면 이는 어때요? 원숭이는 붉은 개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길들이고 싶다. 여튼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마음에 드니 너는 나를 따라와.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때요? 아, 이게 만만치가 않네. 그러니까 여성분이 거칠은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거칠은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거칠은 남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결혼하고 나니, 뭘로 변해요? 여자는 새로 변한다. 왜? 걔가 새를 물고 이때는 놓아주질 않는 형상도 사실은 있다. 그러면 새는, 아, 내가 왜 결혼했을까? 나 그냥 날려보내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후회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다들 더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못 사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주로 봤을 때는, 남자, 여자는, 결혼할 때는 원수가 만나는 겁니다.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쩌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겁니다. 사실 이 남자들 그죠? 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철부지들 같아요. 철부지. 그런데 이 남자를 이해해주는 여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죠? 이런 남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래 나는 너를 다 이해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하겠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진짜 영의정들 수임을 뽑은 게 와이프들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죠? 진짜, 남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분들은 진짜 손을 꼽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바라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그냥, 아이고, 저 인간이 저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렇게 포기?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 그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이 병으로 태어났을 때, 여자가 태양으로 태어났을 때, 자, 여자가 태양으로 태어나면은, 여자가 아니죠? 자, 여자의 몸을 입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해요. 병자일주. 이런 유형은 요게 남자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의 아래 쥐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형상이 된다. 그죠? 여기도 성욕이 강합니다. 강해요. 좀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임수 개수입니다. 여자 병화가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은 임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임수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애인의 모습이죠. 애인의 모습은 큰 호수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고,
호수 같은 남자. 내 태양을 어느 정도 식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호수같이 넓은 남자.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남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비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태양한테 있어서 비는 상극이죠. 태양이 반짝 쪘을 때 비가 내리려면 먹구름이 끼죠? 비가 내리면은 태양은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개수를 사실 상당히 싫어해요. 결론은 뭐요? 병화의 여성은 남편을 싫어한다? 귀찮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뭐든지 다 이해하고 뭐 이렇게 좀 받아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니까 넓은 마음의 여자가 남편의 속 좁은 걸 보면은 속이 터져 나가겠지. 그런 모습이 되더라. 아니 뭐 결혼을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물론 개수도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니 좋을 수도 있다. 일단 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병화의 여성분은 남성의 모습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왜? 애초에 병화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쫌생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그렇다고 뭐 걷어찰 수는 없잖아요. 뭐 결혼할 때 이해하고 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자 결혼 전에는 돼지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쥐로 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자일주 여자입니다. 병자일주 여자 해 애일 땐 돼지예요. 뭐 넓은 돼지. 그러니까 뭐 풍족합니다. 예를 들면 풍족한데 결혼하고 나니 나하고 똑같이 쥐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죠. 생활력이 사실은 강하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강하고 여기는 뭐 궁합이 잘 맞으니 애기는 많이 낳겠네. 그죠? 해서 자 하여튼 간에 쥐지끼리 만났으니 뭐 좋다. 일단 좋습니다. 병자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 호랑입니다. 여성분이 성나온 호랑이면은 뭐 대단합니다. 그죠? 어느 남자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장부죠. 그러면은 호수 같은 남자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자, 그 다음에 돼지. 당연히 이 여자분으로 병인으로 태어나면은 남자는 내가 선택한다입니다. 절대 선택당하기가 싫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돼지를 내가 먹기 좋으니까 잡습니다. 그런데 돼지하고 호랑이하고는 사실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요. 애인 때도 많이 싸우지 않겠느냐. 왜? 여기도 자기도 남잔데 내가 너한테 끌려다녀? 꼭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약간은 불편한 게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결국에는 쥐꼴이 되더라. 호랑이 마누라. 뭐, 그쵸. 무서운 와이프,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무서워. 자, 그죠? 그 다음에, 병진. 병진으로 태어난 여성분입니다. 용입니다. 붉은용. 여기는 열이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혀줘야 돼요. 왜? 당연히 물고기니까 물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애인 때는 참 좋아요. 애인 때는 좋아. 애인에서, 이 호수에서 나를 놀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돼지. 호수에서 놀다 보니, 여기에 딱 엮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갇혀 있는 게 싫은 거죠. 진해 원진살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분이 돼지가 용을 품기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돼지와 용은 결혼 전에도 뭐 티격태격 결혼을 하니만이 어쩜 그런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쥐입니다. 쥐는 어떻죠?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쥐로 변해서 내 생선의 살을 뜯어 먹는다라는 겁니다. 좀 쓸쓸하죠? 근데 이 병진일주가
병진일주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삶이 고달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간에, 자수와, 그러니까, 병진일주는 일단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남자가 필요로 한 거죠. 남자가 필요해서 그 남자 속에서 놀고 싶고 움직이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등치가 너무 크다. 등치가 너무 크니, 큰 물을 만나야 되는데, 큰 물을 만나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은. 서태후 같을 것 같아요, 서태후. 아시죠, 서태후? 자, 그 다음에 병호. 네, 붉은 말, 적토마입니다. 잘 달리는 말입니다. 이 말 타기가 어렵죠. 뭐 아무나 태워주질 않으려고 하니까. 남자면 여자는 까짓거 뭐 태워주겠다 이거야. 근데 여자면은 또, 웬만한큼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는 또 잘 태우지를 안 하려고 하겠죠. 적토마 잘 달리는 말 하기 어렵다. 그죠? 근데 남자의 모습 뭐예요? 돼지로 나옵니다. 이 말이 돼지를 볼 때 뭐 가당 참 컸어요. 그쵸? 꿀꿀거리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우습게 보다가 돼지의 우물에 푹하니 빠져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 빠져버렸네? 왜? 단단한 땅을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수는 축축하거든요. 물이야, 호수야. 물 마시다가 그냥 잡아먹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남편이 쥐로 변한 겁니다. 좌우충. 남편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결혼 전에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도대체 저 인간 무슨 사고를 또 뭘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한테 저녁에 전화 오는 게 겁나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신의 여성분. 병신의 여성분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병신 여성분 괜찮습니다. 돼지. 뭐 돼지를 키우는 거죠. 가축이야. 남자는 뭐 가축이지 뭐. 여기는 병신일주는 일단은 사람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도리를 잘해서 돼지를 끌고 다닌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쥐는 또 여기서 이뻐하죠. 남편은 말 잘 듣는 쥐가 됩니다. 왜? 말을 잘 듣게 만들거든. 뭐 그 재주가 있으니까. 남편 여기 우습죠. 병신일주 여성분은 사람을 잘 갖고 노는 재주가 있어서 이 재주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뭐 사랑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병신일주, 뭐 병자일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술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지를 잡습니다. 그렇지. 돼지의 맛에 푹 빠진 겁니다. 좋아. 약쳤어. 술에 라마. 맛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돼지 심취해버린 거죠. 애인 사이 좋습니다. 좋네. 병신, 병술은, 여튼 간에 남자 복이 좀 있습니다. 푹 빠져서 돼지를 뜯어먹느라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지내는 겁니다. 역효거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 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뭐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마른 목은, 적셔준다.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 괜찮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주로 보는 남녀 간의 이야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